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제2편 사설을 이야기하다의 마지막 장 도서관의 조직 업무 편람 중에서도 전문직 사서의 업무 편람은 어떻게 되어야겠는가. 그동안 이제 도서관 조직의 과거 조직의 얘기와 조직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등을 얘기했다면 결국 도서관 조직은 사서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겠다. 사서 중심의 조직이라는 이제 가끔 이제 병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만 병원 자체가 환자를 치료할 역량은 없습니다. 다만 병원은 의사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이제 데리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의사라는 전문직의 시각에서 보면 병원이란 큰 어슬리티를 확보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거대한 그 편익시설을 만들고 그 편익시설 속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그 소비자들이 의사를 찾아서 그 병원을 찾아온다 라는 논리에서 본다면, 도서관 조직도 도서관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조직은 사서가 어떤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퍼슬리티를 한 자리에 모아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서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이고, 또 사서직이 어떻든 자기의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조직이라는 공간 속에서 사서의 관리적 기능은 무엇이 될까를 두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직 사서로서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관리자 사서의 업무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라는 얘기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사서의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얘기도 나누었고, 그러면서도 답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왜냐면 전문성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했던 기능적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기능적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기능성이 지금의 기술에 상당히 그 가치가 좀 희석되었다 그럴까? 아니면 이미 일반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서의 전문직은 뭐지? 하는 거죠. 사서의 전문직은 궁극에 결국 이용자들의 정보 서비스가 자기의 기본 역할이고,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니드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것에 최적화된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 이 서비스라고 놓고 본다면,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이용자와의 대화, 이용자와의 소통 등을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근자에 보니까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가 방문하면 그 면담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고, 너무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을 했던 것에서 좀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온 목적이 의사의 신뢰와 의사의 전문성을 믿고 오는데, 그 의사가 자기를 만나주는 시간이 단 2, 3분도 안 되고, 그 다음 해주는 일은 상당히 기계적인 일들을 해주고, 그 기계적인 일들의 상당 부분은 약제를 처방해주는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이러한 시험들을,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받아라 라는 정도의 조언,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전문직으로서의 일단 평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겠지만 그 절차가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서들은 과연 우리의 전문성이 무엇이지 했을 때 전문성의 상당 부분이 의사와 다르게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류 목록에 대한 얘기와 조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선정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죠. 이 기획 업무라는 것들이 21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 얘기를 하고 예체능 얘기를 할 때도 기획이라는 것은, 감독이라는 것은, 트레이너라는 것은 나타나질 않거든요. 어떤 선수가, 어떤 배우가, 어떤 연예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공간을 찾고 하는 것이 기획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연예인,
그 예술과 그 체육인이 갖고 있는 자기 역량을 드러내 그 속에서 만족과 그 속에서 보고 환호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말아버리다 보니까 과연 그 기획이라는 업무 또 나아가서 그 예비하는 작업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도서관의 숙제이기도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관리직으로서 사서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다면 진정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아까 의사처럼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할까? 아니면 환자를 만나기 전에 이런 백그라운드 업무를 얼마나 더 명확하게 전개해야 할까?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프라인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과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과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서 놓고 본다면 첫 번째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일 중요한 건 기획 업무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 관심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죠. 아 그래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를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끝없는 홍보와 끝없는 일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같은 결과를 내줄 수 있고 같은 내용을 전개시켜주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중에서 가장 무서운 광고가 뭐냐면 지속적인 반복 광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유치한 노래에다가 가사를 고쳐서 자기 제품 광고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지겹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경과해서 다급해지면 그 대목만 생각나고 그 대목이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찾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게 1차적인 접근이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을 취득한 사람에게 그 경험의 효과를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끔 해주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이라는 것들은 한 번 쓰면 이게 반복되지 않는 것일 수 있거든요. 한 번 구입하거나 한 번 수용하면 거의 일회성인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의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와 그것이 주는 신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상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다른 제품을 사더라도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쓰겠다라든가 다른 내가 아픔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도 그 병원을 찾아가겠다라든가 내가 무엇을 물어봤는데 그 일회성 답변해준 사서가 굉장히 친절했고 참 신뢰가게끔 해줬다면 다음에 또 문제가 제기되어지면 또 여전히 그 사서를 방문해야겠다라든가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의사가 무슨 일을 하지와 마찬가지로 사서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사업 바운다리, 업무의 바운다리를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홍보해주는 작업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사서가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가 지식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지식 서비스여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면 인용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인용이라는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인이 했던 사실, 특정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 학술적 전문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연구자들은 기왕에 나와 있는 연구물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 넘어서는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다 더 확장한다든가 재해석을 한다든가 그것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인용을 한다는 것은 비교 분석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전문가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신념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 신념의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보다 더 전문적이거나 보다 더 유능한 잘 알려진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학설을 인용함으로써 내 말을 뒷받침하자는 작업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서의 역할은 그런 전문가들의 말들을 비교 분석하는 행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선택적 과정일 뿐이야. 선택은 본인의 몫이야.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정확한 전문가, 지식 전문가가 아닌 서비스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여러분의 시행착오 끝에 무슨 데이터 하나 더 붙여주냐면 과거에도 이런 식의 질문이 나갔고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고 그 속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많어. 결국 그들의 피드백 작업들,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일어나는 액션들조차도 우리가 트레이싱을 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결국 전문적 업무의 상당 부분은 시스템적인 부분이 강하다. 데이터적인 부분이 강하다. 내가 수집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운영하고 데이터를 서비스했을 때 나타나는 피드백조차도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과학을 얼마나 잘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간혹 사서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지적 배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서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의 경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험의 상당치는 지식 서비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에 대해서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어느 정도 갖게 된 상식적인 부분들, 그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밑바닥이 돼서 바로 즉석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만족했다 하는 말이 맞겠죠. 조금 이거는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어느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유능한 학자이고 유능한 선생님을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 학자는 크게 자기 역량 발휘를 못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를 모시고 왔는데 왜 저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더 이상 유명세를 내지 못하고 더 이상 그 유능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역설적으로 무능해졌을까? 라고 놓고 봤을 때 그것은 그 학자의 잘못이라기보다 학자를 자극할 수 있는 주위 환경, 그 제자들, 학생들, 시스템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립학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유능한 학자를 모셔다가 순간 반짝하고 키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그 학자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 학자를 자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즉 사서들이 질문에 답하고 할 때 질문을 해주는 그 이용자 집단들의 수준이 낮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낮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서의 그 자기 역량 발휘가 어느 순간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안주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직은 어떤 연유에서는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 그 사서에게도 끊임없이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직 집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연수를 받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서에게는 그런 연수가 어느 정도 의무화되어 있는가라고 놓고 본다면 사실 그닥 의무화되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서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듣는 내용들이 현장보다 더 안일하다면, 현장보다 더 뒤떨어진 얘기라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서에게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연수는. 그래서 그 연수가 다른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서 받을 수 없으면 자체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서들 스스로가 연구 사서를 직급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서양의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특히 유럽 이런 데 보면 사서 중에 전문직 사서들, 전문직 사서가 주제 배경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대학에 근무하는 사서들에게는 학위를 받는 것을 당연시할 수도 있고 학위를 받으면 그들에게 교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게 예우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수 지위를 받은 사서에게 주어진 자기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연구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서도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전문직 사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없는 연구, 리서치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리서치는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제이고, 그 자기 분야의 연구는 자기 스스로의 경험적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구조화시키고, 그래서 잘 조직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서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 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주로 어떤 일들이 사서에게 주어진 일들일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무엇에 대해서 궁금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갖춰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 스스로가 호기심을 갖는 것이고, 그 호기심을 질문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할 수 있고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답을 잘하는 사람은 상당히 과거 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지식체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익숙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외워서 나의 것화라고 하지만 진정한 나의 것화가 아니라 내가 메모리에 담아두는 정도? 이건 제가 좀 약간 비하해서 하는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예를 들 수 있죠. 컴퓨터는 묻는 말에 답을 잘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아는 것들이 많은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카그니티브, 자기가 스스로 그걸 인지하고 유추해서 해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해석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추론적 답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즉시형, 즉답형,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져서 안정화되어진 지식들, 우리가 교과서적 지식을 말하는, 그렇게 해서 답을 해줄 경우 두 번째 답은 컴퓨터가 훨씬 더 빠르게 답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많은 브레인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물어보면 바로 답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질문들이 창조적인 질문이라면, 미래지향적이라면, 현재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이라면, 의문에서 출발하는 질문이라면 미래형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할 수 있는 준비는 그런 질문들을 생산할 수 있는 힘에서 온다. 그래서 자기 연구 노트를 만들고 연구 노트의 상당 부분은 그런 질문들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들과 이용자 면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문들을 계속 적어가는 작업이고, 그 적어가는 작업에 그것을 리서치를 통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추론해서 답을 전개시키는 것이고, 그 전개된 답을 실제로 집행해서 경험치로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경험치로 만들어낸 것을 축적해서 하나의 자기의 지식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이고, 그 지식체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퍼실리티, 도서관이라는 공간 속에 퍼실리티 편익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작업이죠. 홍보, 사람들에게 답을 해준다거나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올려준다거나. 큐레이션은 일종의 미래 예측성일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이 자칫 잘못 해석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주는 작업이 되는데, 이 모아주는 작업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에, 즉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그렇게 모아주는 큐레이션, 큐레이팅 할 수 있는 전제가 되지만, 궁극에는 우리가 개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 공공성을 떼고 있고, 이것이 어떤 집단적 사고, 커뮤니티를 전제한 서비스라면 그런 서비스는 1년에 하나의 퀘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질문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질문에 답하는 작업이고, 이것을 확장해가는 작업이고, 그 속에서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FAQ라는 Frequently Asked Question. 그래서 이제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질 만한 질문이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이겠구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과정을 사서 선생님과 밟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분류입니다. 근데 분류는 그 과정 속의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 분류표랑 매칭시키는 작업 속에서 우리가 밀어넣었는데, 지금 큐레이션이라는 분류 행위는 어디 밀어넣을 수 있는 기본 분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미래형 분류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의미적 분류가 강하고, 의미적 분류는 이게 2차원적 공간 배열이 아니라 다차원 공간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놓여 있습니다. 즉 두 점과 두 점 사이의 관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3차원 다차원 공간의 얘기인데, 이것을 기계화 구조화시키면 소위 말하는 그 메쉬, 격자화되어 공간에 자기 위치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 집어넣는 것은 짜맞춰 넣는 작업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큐레이션 작업은 이미 있는 점과 이 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고, 이 점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점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이 점의 관계들이 3차원 공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차원 공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와 일치한다라고 100% 말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굳이 틀로 집어넣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런 다차원 공간을 전제한 분류 기법,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든가, 뭐 해시태그를 사용한다든가, 메타데이터를 최대한 그 프레임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다차원 분류 개념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가졌던 분류 목록의 기술을 더 이상 기술이 아닌 그 개념적인 부분을 확장하고, 개념적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원을 조직하는 행위, 기생산되어진 자원들을 다양한 용법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최대한 많은 곳에 분산시킬 수 있는 서비스, 그것을 재구성해낼 수 있는, 큐레이션 해낼 수 있는 역량,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나 해시태그로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소위 메타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힘, 뭐 그런 것들이 사색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사색의 진정 중요한 업무는 사서는 만들어지는 사람이지 기계적으로 배출되어지는 소위 그 찍어내기식 쿠키 커터로 나와 있는 인물들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밟고 어떤 기술을 가지면 사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사서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사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자격증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유능한 사서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게 사서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성장 틀이라고 봅니다. 사서가 기계 찍어내듯이 의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술을 배우고 나면 바로 의사로서, 뭐 다 의사긴 하지만 의사 뭐 전문의로서 작동한다. 연수를 받지 않고 변하지 않아도 늘 평생 전문직으로서 의미 있다라고 해버리면 아마 99.9% 기계로 대체될 거예요. 컴퓨터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해낼 수 있으니까요. 의사나 사서나 전문직이 유능한 이유는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유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전문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약간은 관념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사서의 전문성을 자꾸 교과서적이고 특정 기술에서 찾으려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지 중고등학교 가서 삼각함수를 배우든 미적분을 배우든 통계를 배우든 어떻게 다른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을 갖고 전문직이라, 또 이런 것들이 전문직에서 필요하다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최소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요 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서에 대한 전문성, 사서의 업무는 자기 개발에 있는 것이고 끝없이 노력하는 연구 정신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공공도서관 사서이든 대학 연구도서관의 사서이든,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관의 사서라 하더라도 대상이 어린이이고 취급하는 자원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일 뿐이지, 그 사서의 행위와 사서가 터득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은 다 같습니다. 굳이 대학의 사서가 더 똑똑하거나 초중고등학교 또는 어린이 도서관의 사서는 그냥 뭐 유치하거나 그냥 웬만한 지식만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의 필요로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그저 하나 데이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철학과 그런 정신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리직으로서의 사서, 그래, 그런 도서관 퍼슬리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문직 사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게끔 해주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로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